안녕하세요. 오늘은 스케치업 입문자분들께서 바로 할 수 있는 것을 정말 빠르게 요점만 담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챗GPT한테 일반 입문자들이 할 만한 공간 하나를 추천해달라니까 이런 걸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 보면서 인터페이스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께서도 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구성을 해봤어요. 뭐 그렇게 하긴 했는데 잘 모르겠긴 합니다. 열심히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무형 스케치업 인터페이스. 자, 일단 따라하다 보면은 알게 되는 스케치업 1일차. 실제 제가 수업에 도입을 할 부분이어 가지고 최대한 여러분들이 쉽게 하시도록 구성을 해봤습니다. 오늘의 결과는 마지막부터 보여드려야 되겠죠? 이렇게 나와요. 와우, 여러분들 1일차에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제가 해봤다 이겁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따라 해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여러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바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인터페이스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이해하고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공간을 만들어 오면서 결과를 추적해가는 방식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맨 마지막에는 AI 활용해서 이렇게까지 한번 해볼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간을 만들어가는 플랜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적인 벽체를 만들 거고요. 두 번째는 그 벽체에다가 우리가 공간적 요소를 만들어 볼 겁니다. 세 번째는 그 공간의 요소에 재질을 적용해 볼 거고요. 마지막은 AI를 통해서 렌더링을 해볼 예정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각 요소별로 만들 때마다 우리가 재질을 넣어주는 게 맞긴 해요. 다만 오늘은 그 부분을 생략하고요. 한꺼번에 재질 적용해서 마지막으로는 AI 렌더링. 선생님 V레이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생략하겠죠. 그렇게 해서 마감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의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의 흐름은 글쎄요, 뭐 굳이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 도형을 그립니다. 항상 우리는 스케치업 3D 프로그램 똑같죠. 먼저는 기본 2차원이 있어야 돼요. 그린 다음에 수정을 한 다음에요, 물체를 만들어줘요. 즉 두께를 줍니다. 두께를 준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 그룹을 해줘야 합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스케치업 처음 시작하신 분들 물체를 뭔가 만들면은 도형이 나오거나 두께 나오죠. 두께 나왔을 때는 반드시 트리플 클릭해서 그룹한다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 재질을 적용할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하나의 요소가 나올 때마다 재질 적용한 거는 기본적인 룰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렌더링. 이렇게 작업의 흐름이 이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러면 첫 번째 파트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벽체 만들기입니다. 여러분들 스케치업이 켜져 있고요. 인터페이스가 뭐 있겠죠. 뭐 단축키도 있을 거고 세팅한 게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생략하고요. 일단 만들어 볼 겁니다. 이렇게 기본 형태를 만들어 볼 건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각형, 옵셋, 미기 끌기, 포지션 카메라, 그리고 줌, 화각을 해볼 겁니다. 아이콘은 여러분들 스케치업에 보시면은 다음과 같은 아이콘으로 표시가 돼 있을 거예요. 제가 영상에서 여러분들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게 이거구나, 저건 저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 번에는 다 외워지지 않겠죠. 계속 하면서 또 해보고 또 해보고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시작해 보겠습니다. 참고 이미지를 통해서요, 우리가 먼저 벽체를 분석을 해야 되겠죠. 각 면이 어떻게 생겼고 수치는 어느 정도일까 분석을 해서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스케치업을 켜서 그리고 모델링을 해야 되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면적을 재보는 거, 이 공간은 어느 정도다 라고 먼저 면적을 재야 됩니다. 당연하게도 도면이 있을 경우는 도면을 바탕으로 한 게 맞아요. 스케치업을 켜게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되어 있을 겁니다. 항상 우리가 뭔가를 할 때는요, 이 원점을 잘 보시고요. 그리고 맨 처음에 할 때는 도형은 바로 저 사각형 렉탱글을 이용해서 만듭니다. 자, 렉탱글을 원점을 찍어서요, 그리고 그려주는데 찍고 쭉 들어가면은 저렇게 사각형이 나올 겁니다.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 스페이스를 안 눌러야 됩니다. 항상 완료는 스페이스인데 스페이스 누르기 전에는 디멘션스, 즉 오른쪽 밑에 V10이라고 합니다. 저기에 우리가 수치를 입력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공간에서 크기가 얼마인지를 재었다면은 자, 사각형을 그린다 했죠. 사각형 콩 찍고 드래그를 해서 콩 찍으면은 완료된 게 아니에요. 완료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수치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찍고 찍었죠. 이 상태에서 스페이스 누르면은 이제 우리가 수치 입력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오른쪽 밑에 보이실 거예요. 2000 쉼표 3000입니다. 항상 중간은 쉼표입니다. 2000 쉼표 3000에서 엔터를 누르고요. 스페이스 누르면은 완료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바로 옵셋 간격 띄우기입니다. 간격 띄우기는 젤 누르고요. 찍고 외부로 드래그 해서요. 역시나 수치 입력인데 100 해주시면 어떻게 되냐? 바깥쪽으로 100이 옵셋이 될 겁니다. 간격 띄우기로 합니다. 내부의 면은 지웁니다. 클릭해서 어떻게? 델리트. 이렇게 도형을 그린 다음에는 이제 두께 줘야 되겠죠. 두께 주는 것은 바로 P 밀기 끌기라고 하는데요. 찍고 위로 한 다음에요. 역시나 오른쪽에 밑에 있는 V12를 통해서 위로 2400을 해주시면 돼요. 조금 빠르죠? 여러분들 제가 얘기한 것을 외우려고 하면 안됩니다. 한 번 더 따라 해보시면 돼요. 이렇게 벽체를 만든 다음에는 자, 포지션 카메라 합니다. 이제 뷰를 잡아줘야 돼요. 찍고 드래그를 해서요. 어딘가 찍어버리면 이렇게 뷰가 잡혀요. 그런 다음에 눈높이를 잡아줘야 되는데 자, 바로 입력합니다. 바로 그냥 여러분들 타이핑 치면 돼요. 1100 해서 엔터 치면은 이렇게 눈높이가 사람 눈높이 정도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해당 키 보이시죠? 줌키를 눌러서요. 자, 줌키로 갑니다. 화각이라 하는데 보이는 뷰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서 어떻게 하냐? 좀 빠르니까 잠깐 정지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화각을 어느 정도 해주셔야 되냐면은 대략적으로 이 논리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은 그냥 따라해본다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 35 DG라 했는데 35에서요 하면 너무 안 보이기 때문에 한 65, 68 뭐 이 정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해준 다음에는 자, 오른쪽에 있는 씬즈에 가서요. 보이시죠? 여기 씬즈라고 합니다. 씬즈에 가서 여기서 어떻게 플러스를 눌러서요. 카메라를 우리가 설치했으니까 이제 씬이란 걸 확정해야지 라고 하는 것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뷰가 잡힌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줌키라고 합니다. 줌키. 방금 전에 저 줌키 누르면은 카메라 앞으로 뒤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찍고 그냥 움직이면 돼요. 아시겠죠? 지금 보여드린 것은 만약에 변경되었을 때는 씬즈에 저 회전 모양 있죠? 얘를 넣어주면은 어떻게 되냐? 업데이트가 됩니다. 재세이브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좀 빨리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바쁠 테니까요. 제가 조금 빨리 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파트 있죠? 애매해 하면 다시 돌려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 이런 루트로 가는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자, 처음에 사각형 그렸죠? 사각형 그리면은 거기서 두께를 줄 수가 있습니다. P를 통해서요. 바로 이거죠.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두께 줄 수 있지만은 처음에 우리가 사각형을 그린 다음에 약간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변경 어디서 했냐면은 바로 옵셋에서 해줬고요. 옵셋에서 F라고 합니다. 옵셋에서 F에서 간격 띄우기를 해주고요. 그런 다음에 안쪽 면을 지우고 두께를 줬다. 근데 여기서 제가 크게 언급 안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V12 오른쪽 밑에 보시면은 자, 여기에 입력창이 있습니다. 일종의 수치 입력 혹은 명령어 변경 같은 건데요. 여기는 여러분 클릭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수치를 입력하시면 돼요. 그거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도형이 뭔가가 만들어지면 완료하는 키는 항상 스페이스다 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벽체를 그렸습니다. 이제 그 다음 걸 해봐야 되겠죠. 벽체 다음은 영역 변경. 자, 우리가 창호가 있을 겁니다. 즉 창호를 뚫어내는 작업을 할 거예요. 여기서는 사각형과 줄자와 안내선, 밀기 끌기, 그리고 그룹 오픈 이 네 가지가 사용이 될 거예요. 역시 제가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통. 자, 이렇게 만들어진 게 있으면은 사실 그룹을 해야 됩니다. 트리플 클릭 그룹 해야 되는데 지금은 제가 뚫어야 되기 때문에 생략을 했어요. 이 창호를 만들 때는 우리가 면적을 좀 아셔야 됩니다. 근데 정확한 면적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원래는 도면 보고 해야 되겠죠. 도면이 없으니까는 우리가 대략적으로 재서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바로 이때 들어가는 도구가 지금 보이는 줄자라고 합니다. T라고 해요. T를 찍고 나서 이 선에 가서 콩 찍고 움직여 보면요.
점점점 한 선이 나올 겁니다. 지금은 제가 대략적으로 바닥에서 한 1000 정도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시죠? 그래서 일단 잡아준 거예요. T를 이용해 찍어요. 잘 보세요. T를 이용해서 찍고 위로 올려요. 올린 거 뭐고 나오죠, 점선이. 저게 안내선이라고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처음에는 1200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그냥 1000으로 수정을 합니다. 한 1000 정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근데 T를 이용해서 올릴 때는 그 올라가는 각이 이 푸른색에 걸리는지 좀 보셔야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내선을 올릴 때는 여기가 파란색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지 축 고정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게 좀 애매하다 싶은 분들은 키보드에 화살표기 보이시죠? 위로 되어 있는 거요. 위로 눌러주시면은 Z축으로 고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내선을 위로 1000 정도를 올려줍니다. 1000 정도, 1200대인데 아마 1000으로 수정을 할 겁니다. 1000 정도를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안내선 또 만들어 주셔야 돼요. 한번 볼까요? 자, 찍고 파란색 고정된 거 보이시죠? 그런 다음에 1000 엔터 보일 거라 생각합니다. 맞죠? 그리고 나서 다시 여기서 위로 어떻게 되냐면은 한 어느 정도 올리느냐, 그거는 수치가 보일 겁니다. 수치를 한번 볼까요? 대략적으로 제가 여기가 한 1000 정도 했네요. 1000 정도 하고요. 찍고 위로 해서 푸른색 축이 걸리는지 보셔야 됩니다. 항상 중요한 겁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왼쪽에서 자, 쭉 하면은 움직이면요, 위에 선의 중앙에 걸릴 겁니다. 미드 포인트라 걸릴 거예요. 자, 걸리죠? 자, 여기서 찍고요. 여기서 다시 중앙선에서 제가 왼쪽으로 뭐 한 800인가 정도 갈 겁니다. 오른쪽으로 800.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벽체에다가 창호 들어가는 영역을 잡아준 거예요. 그리고 사각형을 그려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사각형이 벽체에 붙어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룹이 돼 있으면 이게 안 돼요. 알겠죠? 아직까지 물체를 만드는 중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안내선은 에디트에서 델리트 가이드를 눌러주시면은 안내선이 몽땅 다 지워집니다. 다 지웠죠? 그런 다음에 자, 이 부분이다. 미기 끌기라고 해요. 찍고 쭉 당겨서 보면은 저렇게 끝부분 부딪히면 온페이스가 나오고요. 지워집니다. 뚫어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상단에 씬 되어 있는 걸 넣어주면 어떻게 되냐면은 아까 전에 우리가 잡아놓은 카메라 있죠? 카메라 씬으로 간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2번 파트가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3번 파트 창호 만들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상당히 빠르죠? 자, 빠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컷을 잘라서 다시 한번 더 보시면은 이해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자, 사각형, 옵셋, 미기 끌기, 이동, 그리고 엑스레이 모드 총 5가지를 제가 사용합니다. 아이콘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창호 만들기 경우는 벽체가 다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벽체가 트리플 클릭을 해서 반드시 그룹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창호랑 물체를 만들어줘야 돼요. 자, 보시면은 아마 제가 벽체를 클릭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냥 사각형을 가지고 통하면 붙어버립니다. 보이시죠? 지금 이렇게 푸른색 선택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 둘, 세 번 1, 2, 3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make group 하면은 하나의 물체가 되는 겁니다. 이게 완료된 거예요. 이 다음이 바로 재질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사각형을 누릅니다. R입니다. 그때가 잘 찍고요. 다시 사각형을 그려주면은 사각형이 그려지죠. 창틀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옵셋 F입니다. 얘를 눌러서요. 면을 찍고 안쪽으로 얼마 하냐? 60을 하면 돼요. 항상 V12를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스케치업 처음 하신 분들은 다른 것도 중요하겠지만 V12 중요하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얘기할 게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막 움직이죠. 이것을 우리가 올빗이라고 합니다. 화면을 회전하는 건데 화면 회전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 하면은 여러분들 그 줌인 줌아웃은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줌인 줌아웃은 휠로 하시면 돼요. 알겠죠? 휠로 하면 되는데 화면을 돌리는 것은 바로 요겁니다. 올빗. 알겠죠? 올빗이라고 하는데요. 올빗은 Alt. 자, Alt와 휠 꾹 눌러주시면 돼요. Alt 휠 꾹 누르시면은 회전이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줌인 줌아웃의 경우는 얘를 하시면 되고요. 화면을 왼쪽 오른쪽 이동하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은 자, 요겁니다. 요거 펜이라고 합니다. 펜뷰.
펜 뷰를 이용하시면은 어떻게 왔다 갔다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을 단축키 할 때는 Shift 휠을 꼭 눌러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계속 볼게요. 방금 전에 사각형 만들어서 옵셋 한 다음에요. 뒤로 돌려서 P를 이용해서 밀기 끌기 두께 줍니다. 해서 100 그대로 해볼게요. 100 하면 벽체하고 같은 수치겠죠. 그래서 돌려서 휠을 꾹 눌러서 보면은 저래 있어요. 그래서 다시 P를 눌러서요. 그런 다음에 20 정도 들어가게 하는 거죠. 20 정도 들어가게 해서 트리플 클릭해서 그룹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틀이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는 똑같아요. 사각형을 하나 그립니다. 찍고 해서 중앙점에 걸릴 거예요. 미드포인트쯤에. 자, 걸리죠? 사각형 찍습니다. F를 이용해서 안쪽으로 옵셋을 하는데 이번엔 80을 합니다. 옵셋입니다. 그리고 나서 안쪽 면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클릭을 했어요. 스페이스 눌러서 클릭해서 지우면 돼요. 지우고 P를 눌러서요. 얘를 찍어서 바깥쪽으로 얼마 하느냐. 지금은 좀 작게 됐습니다. 원래 수치가 아닙니다. 30을 해줍니다. 30을 해주시고 트리플 클릭을 해서요. 자, 한번 볼게요. 트리플 클릭입니다. 트리플 클릭해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요. 메이크 그룹. 항상 만들면은 하나의 물체로 만들어라. 그리고 마지막 이제 유리 만들었죠. 사각형 그립니다. 그렇죠? 두께 줘야 되겠죠. 맞죠? P를 눌러서 해줄 건데 여기서는 잘 안 보이니까 뒤로 돌립니다. 휠을 꾹 눌러서 뒤로 돌려요. P를 눌러서 뒤로 얼마 하느냐. 보통 유리는 10mm 정도 해주시면 찍고 방향 잡고 엔터 하고 스페이스 그리고 트리플 클릭해서 메이크 그룹. 자, 그리고 중앙 정렬 맞춘 게 힘든데 이때 우리가 보시면은 여기에 모드 중에서 엑스레이 모드 사용합니다. 엑스레이 모드 찍어서요. M입니다. 이동을 눌러서요. 이동을 누르고 나서 엑스레이는 반투명이기 때문에 잘 보이거든요. 중앙쯤 가면 어딘가 걸려요. 보이죠? 미드포인트 그룹. 얘를 찍고요. 또 움직여요. 또 저 프레임의 중앙에 걸릴 거예요. 그러면은 유리가 정중하게 간다. 이렇게 사용하고 난 후에는 엑스레이는 다시 꺼주는 게 좋습니다. 원칙적으로 제가 재질 바로 넣는 거였죠. 그래서 머티리얼 탭에서 글래스 앤드 미러에 가서 유리 재질 아무거나 한번 클릭해서 한번 넣어보세요. 재질은 찍고 물감을 칠하듯이 넣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됐어요? 됐죠? 자, 유리와 창틀 잡아서요. 오른쪽에서 왼쪽 드래그입니다. 그런 다음에 메이크 그룹 해주시고 이동을 누르고요. 찍습니다. 복사는 컨트롤 키 누르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통 찍으면 어때요? 하나가 복사됐죠? 컨트롤 키 복사입니다. 다시 스페이스 누르면은 이제 완성된 거예요. 스페이스 눌러서 끝내고 나서 이제 다시 드래그해서 메이크 그룹 전체를 하는 겁니다. 중앙 정렬은 원래라면 온라인에 사용하는 게 맞지만은 지금은 우리가 루비를 아예 사용 안 하는 겁니다. 자, 온 레드 액시스에서요. 계산 잘해야 돼요. 30, 30, 60이죠. 프레임이 80이었죠. 80에서 60이면 20이죠. 그래서 온 레드 액시스에서 10mm 가면 돼요. 그럼 정중앙에 들어간다. 사실 스케치업 기본 도구만 가지고 뭔가 할 때는 좀 어려워요. 제가 정말 빠르게 얘기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처음 하시는 분들 이게 뭐지 하는데 그냥 따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런 느낌이 들 겁니다. 그리고 제가 도구편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더 상세하게 얘기해 드릴 건데 오늘은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창호까지는 만들어졌습니다. 와우. 네 번째, 걸레바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벽체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걸레바지를 해야 되겠죠. 창호를 만들었으니까요. 걸레바지의 경우는 자, 사각형, 지우개 툴, 호, 이동, 따라가기 5가지의 도구를 사용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원래라면은 제가 이제 수업을 하게 되면요 기능을 다 배우는데 한 5일 정도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루 만에 거의 한 1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다 한다는 거는 정말 힘들겠죠. 그래서 제가 핵심 기능만 지금 얘기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외운다라는 느낌 하지 마시고요. 한번 따라서 만들어 보는데 좀 더 초점을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걸레바지입니다. 걸레바지는 먼저 수치가 사각형 그릴 때 한 20에 100 정도로 그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사용하는 기능은 따라가기라는 기능이 가장 핵심입니다. 우선은 이 상태에서요. 벽체를
선택해서 하기 전에 자 사각형 선택합니다. 바닥면을 따라서 사각형 하나 그려줘요. 그렇죠? 반드시 벽체는 트리플 클릭해서 그룹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스페이스 누르고요. 얘네들은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하이드라는 게 있어요. 지금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다시 해보는 겁니다. 다시 해서 하이드 해보겠습니다. 하이드를 하게 되면은 지금처럼 사각형만 남을 거예요. 다시 오른쪽 밑에서 왼쪽 위로 올려가지고요. 선택해서 델리트를 하면은 선만 남죠. 자,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경로라고 합니다. 경로. 경로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 좀 설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따라가기라는 것은 뭐냐면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그려지는 뭔가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길이 필요해요. 그래서 길에다가 모양이 나와가지고 모양이 따라가면서 뭔가 만들어지는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처럼 뭐가 나와요. 맞죠? 뭐 쭉쭉쭉 나올 겁니다.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사각형을 원점을 찍고요. 하나 그려줍니다. 아까 전에 제가 언급을 했죠. 대략적으로 가로가 20이고 세로가 100 정도로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20에 100 정도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보통은 도형에 대해서 보정을 좀 해야 됩니다. 그 보정을 드디어 아크를 사용합니다. A입니다. A를 이용해서 끄트머리를 살짝 둥글게 할 겁니다. A입니다. 저기 보이시죠? 아크입니다. 저희가 아크예요. 눌러서요. 중간점 찍고 이렇게 쭉 당기다 저 분홍색 보이죠? 더블 클릭하면 저리 돼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나서 사각형을 그려서요. 사각형 찍고 아무 때나 그려줘요. 그리고 변경할 때는 저기 지우개 E입니다. 지우개는 찍고 드래그입니다. 찍고 드래그하면 이렇게 수정이 될 거예요. 다 되고 나서는 항상 스페이스 눌러줘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어떠한 작업에 대해서 완료가 된다. 이제 따라가기 하는데 경로, 즉 길을 선택합니다. 저 디귿자를 드래그해 선택한 다음에 따라가기를 눌러요. 따라가기를 누른 다음에요. 다시 한번 볼게요. 따라가기를 눌러서요. 자, 아까 어떻게 했냐면은 길을 선택하고요. 따라가기를 누르고 그 다음에 단면을 찍어요. 그러면 이렇게 삥 돌아가면서 물체가 만들어진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따라가기 다 하고 나면 트리플 클릭해서 반드시 그룹을 지어야 된다는 것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빠르긴 한데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요.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하이드 푼 거는 상단에 보시면 에디트에서요. 에디트에서 언하이드를 찍어서 올 하시면은 우리가 숨긴 게 다 풀릴 겁니다. 아까 숨겼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걸레바지가 만들어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걸레바지 하실 때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얘 말고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경로 그리고 단면을 해서 하는 방식이란 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걸레바지가 끝이 났어요. 와우. 다섯 번째는 책상과 책장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빠르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용하는 것은 딱 봐도 사각형을 사용하겠죠. 생각외로 선을 사용 잘 안합니다. 우리가 기본 도구를 전부 다 오늘 배운다라기보단요. 공간을 만들면서 핵심적인 몇 가지 기능을 좀 배워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각형, 옵셋, 밀기 끌기, 이동, 그리고 복사, 컨트롤 키로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한번 봅시다. 열었죠? 자, 사각형은 제봅니다. 제가 어떻게 생겼지? 그리고 제 크기 어떻지? 항상 우리가 치수적인 부분을 고민한 게 첫 번째입니다. 아시겠죠? 사각형을 그려야 되겠죠? 사각형 그릴 건데 그 전에 어느 정도인지 재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만들 때 벽체 외에는 숨긴 게 좋아요. 그래서 얘를 선택해서요. 컨트롤 시프트 I, 컨트롤 키 누르고 시프트 키 누르고 I 눌러서 하이드를 시켰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요. 그런 다음에 사각형 그리는데 벽체 내부 끝을 찍어서요. 끝부분 찍어요. 그러고 보니까 850에 2000이라고 제가 한번 쳐봐요. 당연히 큽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하느냐, 650에 2000 정도 하면 사각형이 저리 그려질 거예요. 보이죠? 다 그린 다음에 스페이스를 해야 됩니다. 스페이스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P를 눌러서 밀기 끌기. 이런 책상류 두께는 40 정도나 50 정도 해주시면 보통 맞아요. 만들었죠? 그러면은 항상 트리플 클릭해서 오른쪽 마우스 메이크 그룹 해주시면 돼요. 자, 이동을 했는데 이동을 누르고 M입니다.
끝점을 찍어요. 끝점을 찍고 이동하는데, 자, 축 고정을 해야 됩니다. 보이시죠? 푸른색 축 고정인데 이럴 때 잘 안되면은 키보드의 방향키에 위로 되는 거죠. 위로 방향키 누르면은 위로만 갑니다. 이렇게 해서 위로 750, 보통 책상의 높이는 750입니다. 하면은 책상 위치가 딱 맞게 떨어질 거예요. 알겠죠? 750입니다. 그리고 저 씬1 되는 거 통 누르면 다시 카메라 뷰로 가요. 올라왔죠? 자, 그럼 이번에는 위에 책장을 한번 그려볼 겁니다. 책장은 역시나 사각형을 이용해서 만들어 볼 건데요. 처음에 크기를 재봐야 되겠죠. 위에서 얼마 내려오니 뭐니 이런 게 있을 건데요. 우선은 사각형을 이렇게 한번 그려봐요. 대충 그려봅니다. 대충 그렸어요. 정말 대충 그렸네요. 다시 한번 그려보죠. 사각형은 컨트롤 키 누르면 저렇게 중심에서 사각형이 만들어져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였습니다. 알겠죠? 그럴 때 컨트롤 키 한번 탕 쳐서 끄면 돼요. 대충 그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하냐 봐야 되겠죠? 수치를. 자, 여러분 여기에는 클릭한 거 아닙니다. 410표 그리고 2000 내부니까는 양쪽을 빼서 1800을 했습니다. 해주고 F를 눌러서요. 안쪽으로 옵셋 할 건데 아까 저런 프레임은 3, 40 정도 생각하면 된댔죠. 지금은 30 정도 했습니다. 30 정도 해놓고요. 안쪽 면을 지워도 됩니다. 안쪽 면 지워볼게요. 콩클릭해서 델리트 하면 돼요. 델리트 하면은 이제 테두리만 있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P 밀기 끌기 누르고요. 면을 찍고 앞으로 당기는데 한 350 정도 하면 돼요. 350 엔터 해주시고요. 끝나면 항상 스페이스를 해야 됩니다. 끝나고 나면 스페이스 누르고요. 트리플 클릭해서 메이크 그룹 오른쪽 마우스 메이크 그룹 해주시고요. 자, 이제 위에서 봐서요. 휠을 꾹 눌러서 회전을 했죠. 이동을 눌러서요. 물체 중심에서 딱 걸리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찍고 움직여서 보면은 이렇게 중심에 벽체도 걸릴 거예요. 보이죠? 그럼 미드포인트 즉 중앙에 갔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끝점을 찍어서요. 약간 밑으로 내려올 겁니다. 자, 끝점입니다. 끝점을 찍어서 밑으로 한 얼마 내려오지? 200원 내려올까? 500원 내려올까? 500원 내려올까? 너무 많이 내려오죠? 맞죠? 그래서 제가 변경할 겁니다. 어느 정도 되냐? 대략적으로 300 정도 내리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책장의 위치가 맞아졌겠죠? 안쪽 면에도 필름이 들어가야 되니까 사각형 하나 그려서 안쪽 면을 만들어 줄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방금은 선택해서 컨트롤 시프트 I에서 하이드 시킨 겁니다. 사각형 그리고요. P를 눌러서요. 안쪽 면에서 찍고 앞으로 얼마 정도 하냐. 뭐 사실 두께 별로 안 중요하겠죠. 뭐 10mm라든 20mm라든 상관없습니다. 10mm 정도 하고요. 항상 만들어주고 나면 스페이스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꼭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자, 오른쪽에서 왼쪽 드래그해서 선택한 다음에 그룹을 해준 겁니다. 하이드 풀 때는 에디트에서 언하이드에서 올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왼쪽 상단 씬 1 누르면은 지금 카메라 뷰로 다시 돌아가니까 그것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하고요. 책장까지는 다 만들었습니다. 맞죠? 뭐가 되게 급하게 빨리빨리 달려오는 느낌이에요. 상당히 빨리 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가죠. 자, 그럼 바로 다음 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것은 천장과 바닥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천장과 바닥. 얍. 천장 바닥입니다. 사각형, 원, 밀기 끌기, 이동, 그리고 복사 이렇게 5가지의 도구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바로 한번 볼게요. 일단은 천장 바닥은 쉽습니다. 그냥 사각형에서 막으면 돼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위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넘어가면은 스케치업에서요. 휠을 쭉 돌려가지고요. 줌아웃 하는 거죠. 줌인 줌아웃요. 사각형 누릅니다. 외부에서 그냥 찍고요. 찍어서 그 다음에 P를 이용합니다. 밀기 끌기를 이용해서 밑으로 100 정도 하시면 돼요. 100 정도 해서 엔터 해주시고요. 스페이스. 그리고 나서 트리플 클릭 해서 메이크 그룹. 우측 마우스 메이크 그룹. 그런 다음에 얘를 찍어서요. M입니다. 이동해서 끝점을 찍어서요. 이동을 하면은 이동하겠죠. 근데 이동을 누르고 나서 컨트롤 키 통 찍으면 어떻게 복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스페이스 하면 완료가 되겠죠. 항상 여러분들 끝에는 스페이스로 완료한다는 거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천장과 바닥 만들었는데 조명등을 만들 거예요. 매입등. 어떻게 만듭니까? 일단은 저게 들어갈 부분을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T를 이용해요. 안내선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자, T를 이용해서 찍고 자, 잘 드래그입니다. 잘 드래그해서
대략적으로 500 정도 가서 엔터 칩니다. 500 정도. 그리고 나서 저 선의 끝점과 끝점을 잡으세요. L입니다. 라인을 이용해서요. 이렇게 그려주면 선이 하나 들어가요. 자, L입니다. L. 찍고 찍어서 선을 하나 그려줍니다. 이게 조명 들어갈 자리를 잡아주는 거예요. 스페이스. 그리고 자, 저 선만 선택해서요. 컨트롤 시프트 I. 선택 반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하이드 해주시면 돼요. 선이 나왔죠? 여기서 뭔 작업을 해야 되는데 디바이드란 거 할 겁니다.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요. 디바이드를 해서 3 엔터 하면은 3등분이 돼요. 안 보여요. 그래서 트레이 가서 우리가 스타일이라는 데 찾아가서요. 에디트 그리고 엔드포인트가 체크하면 점이 보여요. 보이시죠? 반드시 얘네들은 드래그해서요. 그룹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탑뷰 드디어 제일 했습니다. 탑뷰에 가서요. 여기서 작업해야 됩니다. C 1입니다. 1을 콩 찍어서 드래그하면은 자 이렇게 우리가 원을 만들 수 있는데 반지름이겠죠. 반지름은 60 정도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F를 이용해서 바깥쪽으로 뭐 10mm 해도 되고요. 20mm 됩니다. 저는 한 15mm 할 겁니다. 찍고 바깥쪽으로 얼마? 15 엔터 그리고 스페이스. 그리고 나서 밑으로 돌립니다. 휠을 꾹 돌린 다음에 P를 이용해서요. 자 P를 이용합니다. P를 이용해서 밑으로 얼마 하느냐 찍고 밑으로 제가 아니겠죠. 찍고 밑으로 20 정도 하면 되고요. 안쪽 면은 그냥 찍어서 나오면은 면이 뒤집혀서 나와요. 그래서 컨트롤 키 눌러서요. 10mm 정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엔터 스페이스. 마지막은 트리플 클릭을 해서요. 그룹 메이크 그룹 해주셔야 됩니다. 중앙점 보이시죠? 제일 찍고요. M입니다. M 찍고 컨트롤 키 누르고 복사 하면은 어떻게 돼요? 들어왔죠? 이제 선은 필요 없고 지우고요. 자, C를 콩 누르면은 저렇게 하이드가 풀린 상태로 들어갑니다. 안내선 필요 없으니까 지웁니다. 에디트에서 델리트 가이드에서 다 지워줘요. 됐죠? 와우, 완성. 근데 선생님 위치가 조금 안 맞아야 하면 찍고요. M에서요. 붉은색 고정 오른쪽 방향키입니다. 해서 왼쪽으로 뭐 100mm 정도 하면 돼요. 그리고 얘는 오른쪽 고정해서 오른쪽으로 100mm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위치 조정이 가능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축 고정이란 걸 사용했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모델링의 가장 기본적인 건 됐습니다. 소스를 넣기 전에는 우리가 공간에 대한 재질을 반드시 적용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은 바로 그래서 재질 적용 파트가 됩니다. 재질 적용 파트는 어렵진 않은데요. 여러분들이 사이트를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페인트 버킷 툴과 새질 만들기 딱 이 두 가지만 사용이 됩니다. 근데 룰이 좀 있어요. 룰을 좀 보셔야 돼요. 바닥 재질, 천정 재질, 그리고 발광 재질, 그리고 벽지 뭐 이렇게 나눠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질을 넣어 볼 건데 재질을 적용하실 때는 페인트 버킷 툴, 즉 B만 이용해도 사실은 크게 문제는 없어요. 알겠죠? 재질 적용의 경우는 우리가 어떤 재질을 하는지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요. 재질 사이트에서 맵을 구하는 게 첫 번째 원칙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많이 사용하는 데 중에서 스케치업 텍스처즈 클럽이라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스케치업 텍스처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들어가셔 가지고 맵을 구하는 게 일단은 뭐 괜찮을 겁니다. 많이 사용하는 사이트예요. 로그인을 먼저 하셔 가지고 무료로 됩니다. 아시겠죠? 유료 모드도 있긴 한데 굳이 유료는 할 필요는 없습니다. 로그인을 하셔가지고 자 뭐 어떻게 됐든 여러분들 가입은 하셔야 되겠죠? 가입하셔도 뭐 굳이 유료는 아닙니다. 자, 그 로그인 했습니다. 텍스처즈를 누르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자 텍스처 누르면은 밑에 뭐 나올 거예요. 왼쪽 밑에 아키텍처 혹은 머테리얼인데 우선은 머테리얼 가서요. 월페이퍼 눌러보겠습니다. 벽지죠. 벽지에 가서 솔리드 컬러 있죠. 솔리드 쪽으로 가서 벽지는 사실 다른 이제 실제 사이트에서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요. 여기서 변경하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항상 받을 때는 심리스, 즉 패턴이 이어지는 맵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운로드 하시면 되고요. 오른쪽은 유료입니다. 할 필요 없습니다. 아키텍처 누르면은 우드라는 게 있어요. 보통 필름지 같은 경우는 저기서 뭐 보통 많이 받아요.
그리고 find 가셔가지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상 하시면 되는데 보통은 미디엄 컬러가 괜찮아요. 미디엄 컬러 가셔가지고 하나 다운로드 받아보겠습니다. 나와라 해가지고요. 받으실 땐 반드시 심리스입니다. 다운로드 이미지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우드도 받았죠. 마지막으로 마루를 한번 받아볼까요. 우드 플로어 들어가 봅니다. 우드 플로어 들어가면 역시나 바닥 패턴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저 보이시죠? 미디엄 컬러 되는 거 보통 중간 컬러를 많이 사용한다 했습니다. 이런 거 나오면 그냥 클로즈 누르세요. 그래가지고 역시나 심리스 확인하시고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운로드 통금 되겠죠. 이제 맵이 세 가지를 받았을 건데요. 맵을 들어가시면은 여러분들 여기 조심하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항상 폴더를 만들 때는 웬만하면은 영어 폴더, 숫자 폴더 만들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맵은 한 군데로 모아준 게 더 좋고요. 그리고 나서 이 맵들이 앞쪽을 풀면요 이름이 다 길 거예요.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맵들의 이름을 좀 줄이셔야 돼요. 저는 이제 극단적으로 좀 짧게 보여드리긴 할 건데요. 보통은 5글자, 길면은 8글자 정도로 하시면 돼요. 저는 그냥 ABC로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짧게는 안 됩니다. 5글자에서 8글자 정도로 해서 영역별로 영어 혹은 숫자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이렇게 맵을 받아놨으면은 적용해야 되겠죠. 먼저 벽지 재질은 어떻게 하냐? 머티리얼입니다. 머티리얼 탭에 가서 맨 처음에는 자, 인모델을 누릅니다. 그리고 나서 원래는 다 삭제를 해야 되는데 자, 저거 보고 우리가 누르면은 델리트 올 하면 되거든요. 그럼 이제 유리 재질까지 다 날아가서요. 제가 델리트 올은 안 하고요.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왼쪽 밑에 보면 I 되는 거 있죠. 사람 모양 되는 거. 모델 인포라고 하는데 모델 인포에서도 우리가 지울 수가 있어요. 한번 볼게요. 자, 요 누르면 돼요. 그리고 스택 들어가셔가지고 퍼지 언유즈드 하면은 사용하지 않는 맵들은 다 지웁니다. 요렇게 시작하시면 돼요. 재질은 웬만하면은 스케치업 내에서 할 거면은 한글로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유리라고 이름 정해주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재질을 넣어 볼게요. 자, 이게 새 재질입니다. Create New Material인데 얘를 눌러서요. 맨 처음에 벽지질 할 거죠. 오파시티를 100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Use Texture 저거 해가지고요. 자, 맵을 벽지 재질을 더블 클릭 넣어줍니다. 보통 벽지는 800에서 100 정도 하시면 돼요. 사이즈가. 그러면 얼추 맞아요. 800 엔터 오케이 해서 어떻게? B입니다. B가 페인트 버킷 툴이라는데 이름부터 변경해 줄게요. 벽지라고 하겠죠. 그런 다음에 B를 눌러서요. 혹은 쟤를 찍어서 하면 되는데 B를 누릅니다. 얘입니다. 찍어서 넣어주면 어떻게? 들어가요. 하고 나면 반드시 스페이스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벽지 재질을 넣어봤으니까는 다른 재질도 넣어봐야 되겠죠? 맞죠? 바닥재를 넣어보겠습니다. 바닥재 같은 경우는 역시나 크레이트 마테리얼 해서요. 맵만 변경하면 되겠죠? 그래서 저 폴더 모양 되는 것을 눌러서요. 벽지가 아니죠? 바닥 맵으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닥은 보통 2000에서 2500 사이즈 정도 하면 돼요. 자, 2200 했네요. 그리고 나서 오케이 해서 이름은 바닥이라 하겠죠. 그리고 나서 바닥 위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뿅 됐죠. 스페이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저 필름 같은 거 있죠. 필름 같은 거 넣어줄 건데요. 필름은 똑같습니다. 역시나 크레이트 머티리얼 누르고요. 보시죠. 그리고 나서 폴더 눌러서 맵을 넣어주고 사이즈는 필름도 한 800 정도 하시면 돼요. 알겠죠? 800 엔터 해서 오케이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름 변경해야 되겠죠. 필름이라 할 겁니다. 해서 B 페인트 버킷 눌러서요. 콩 해주시면 됐죠. 그리고 스페이스. 끝났습니다. 이제 색상이 있는 재질 넣어줄 건데요. 크레이트 마테리얼 하게 되면 이제 맵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Use Text Image 있는 얘를 꺼줘야 됩니다. 제 컬러라이즈가 아닙니다. 그래서 쟤를 꺼주시고 그 다음에 색상을 변경해서 흰색 해줘야 되겠죠. 컬러 일로도 가능하지만 RGB나 HSB 같은 데 가서요. 지금 HSB죠. 00100 하면은 흰색이 되니까 요렇게 해서 오케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재질은 어떻게 할까요? 걸레바지를 할까요? 통 찍어서 여주고 걸레바지 해주면은 우리 눈에는 안 들어간 느낌이지만 흰색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재질 보면은 저 이미지 끝에 삼각형 모양 보이실 거예요. 저게 들어간 표시입니다. 자, 다시 크리에이트 마테리얼에서 이제는 저 창틀을 넣어줄 겁니다. 창틀 해서 뭐 그냥 흰색이죠. 흰색을 그냥 넣어봅니다. 야, 들어갔을 거예요. 안 들어간 듯 하지만 들어간 겁니다.
쟤도 여줘야 되겠죠? 맞죠? 그래서 쟤도 통 여줍니다. 들어갔을 거예요. 더블 클릭해서 살짝 연 다음에 여주는 게 좋아요.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고 어떻게? 창틀에서 통 여주시면 돼요. 그래 재질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창틀을 줬죠. 그럼 이제 천장을 여줍니다. 천장에 있는 매입등을 여주는데 역시나 크리에이트 마테리얼에서요. 매입등 해주시고요. 뭐 색상 그냥 흰색으로 통일하는 겁니다. 여주고 여줘요. 찍고 하면 되겠죠. B 눌러서 찍고 하면 돼요. 다만 발광하는 부분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발광하는 부분을 넣어주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엔스케이프나 브이레이 대비해서요. 더블 클릭하면 지금처럼 수정 모드가 됩니다. 알겠죠? 더블 클릭을 합니다. 더블 클릭 수정 모드 되니까는 저 영역만 클릭해서요. 어떻게? 발광 재질 여주는데 지금은 다른 재질 여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발광, 매입등 발광 해주고요. 색상만 빨간색으로 해서 영역 표시만 좀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찍어서 통, 스페이스. 그리고 쟤도 어떻게 하냐면 더블 클릭해서 열어줘야 됩니다. 알겠죠? 더블 클릭해서 열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쟤를 콩 클릭해서 B에서 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스페이스 해주시고 콩 찍으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재질이 다 적용되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뭐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따라해보면은 그래 어려운 거는 아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뭡니까? 드디어 소스 적용입니다. 와우, 여러분들 그래도 빨리빨리 뭔가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공간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소스를 넣어야 되겠죠. 소스는 이동, 회전, 축척을 사용하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실 이 회전하고 축척은 사용 안 합니다. 사실 그렇게 축척, 회전이 사용할 일이 많지가 않을 거예요. 보통은 이동입니다. 보겠습니다. 먼저 소스를 가져와야 되겠죠. 일단 뭐 소스 갖고 와야지만 얘기가 되는 겁니다. 노트북하고 의자만 찾아올 건데 보통 우리 소스는 3D 웨어하우스라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3D 웨어하우스 치면 저렇게 나올 거예요. 로그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로그인 하셔가지고 검색창에다가 검색해서 받으시면 되는데 검색할 때는 반드시 영어로 하셔야 됩니다. 해서 자 아이콘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 보시면 내가 어느 거 하겠다 선택하고요. 아이콘 저 보시죠. 제 누르면은 다운로드가 돼요. 스케치업 파일 딴 걸로 하는 거 아닙니다. 자 체어에서 받았죠. 그리고 나서는 얘도 사실은 분류를 좀 해주셔야 돼요. 분류를 이렇게 해주시고 이번에는 노트북을 해봐야죠. 노트북 검색해서 역시나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뭐 여러분들 보시면은 좀 많은 사람이 받은 거 해보신 게 일반적으로 괜찮아요. 막 13개 이런 거는 해보면은 보통 뭔가 이유가 있습니다. 해서 다운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소스가 다 받아졌겠죠. 소스를 불러올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이제 다 사용했으니까 이제 끕니다. 파일에서 임포트 누르면 돼요. 파일 임포트 해서 방금 전에 여러분들 받았던 파일 있죠? 더블 클릭 해주면은 불러와줘요. 찍으면 돼요. 찍으면 와 있는데 지금 안 보이죠? 찍고 나서 휠을 돌려가지고 한번 멀리 한 가보세요. 휠을 돌려가 보면은 있죠? 저렇게 왔네요. 이럴 때는 언그룹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익스플로드를 해줍니다. 그럼 그룹 해제돼요. 지우고 한 다음에 얘를 어떻게 가져오면 되는데 이런 거 가져올 때는 되도록이면 바닥과 소스만 있는 게 나아요. 그래서 제가 바닥과 소스를 선택해서 컨트롤 시프트 I에서요 숨기기를 했습니다. 하이드입니다. 하이드. 그리고 나서 쟤는 미러 뒤집기입니다. 미러 누르면은 자 이거는 한번 멈춰서 보여드리는 게 좋겠네요. 미러 누르게 되면요 자 요겁니다. 미러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판 같은 게 나올 거예요. 그 판을 콩 찍으면은 그쪽 방향으로 뒤집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과 같은 상태가 될 겁니다. 한번 볼까요? 그런 다음에 얘를 옮길 때는 사실 지금 제가 줄자를 사용하긴 하지만 줄자보다는 정렬을 좀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이동하실 때는 저 파란색 박스 보이죠? 박스에서 그냥 끝점을 찍고요. 끝점을 찍습니다. 찍고 나서 이런 바닥면 면 위에 끝점을 찍어 주고요. 이렇게 얹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이동하시면 돼요. 이동할 때는 축 고정을 사용합니다. 왼쪽, 오른쪽, 위로 고정 같은 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동해 주시면 어떻게 됐죠? 지우고 저 C를 누르면은 항상 우리 원본으로 돌아갑니다. 숨긴 것도 다 풀려요. 이것도 하나의 편법이라 해야 되나요? 노트북 임포트해서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파란색이랬죠. 파란색 저 끝점을 선택해서
물체 위의 끝점을 항상 선택해 주는 게 좋아요. 찍고 어떻게 물체 위의 끝점을 선택한 다음에 그런 면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이동을 해서 맞춰주는 게 좋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동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신1 누르면 어떻게 돼요? 또 원래대로 돌아가죠. 자, 그리고 미세 조정.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스가 얹어졌다. 정말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하고 있는데 조금 여러분들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어려울 수는 있긴 한데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외우기보다는요, 이해하기보다는 한번 따라해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해해보고 그 다음에 기능을 외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정말 다 왔습니다. 마지막은 AI 렌더링이 됩니다. 어떻게 이게 나느냐. 자, 챗GPT에 프롬프트를 넣어줍니다. 해당 이미지를 3D 렌더링 한다 생각하고 지금처럼 제가 넣어준 거예요. 한번 볼까요? 얍. 파일에서 익스포트를 합니다. 익스포트를 누르고 나서요, 2D 그래픽으로 내보내기를 합니다. 내보내기 할 때는 항상 생각하셔야 될 게 옵션에 먼저 들어가셔가지고요, 유즈 뷰 사이즈 끄고요, 위드스 같은 경우는 3000에서 3500 정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지금처럼 보이는 대로 해가지고 오케이 해주시고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익스포트 해주시면 이미 나왔죠. 그런 다음에 챗GPT를 한번 켜보겠습니다. 챗GPT야 나와주세요 하면은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다가 이미지를 던집니다. 이미지 뿅 클릭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지를 넣고 나서 프롬프트를 넣어주시면 돼요. 자, 저건 저 영상들입니다. 이렇게 던졌죠? 그리고 나서 프롬프트를 복사 붙여넣기를 뿅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내면은 우리 챗GPT가 여러분들이 계속 학습을 하면은 조금씩 나아집니다. GPTS를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는 거, GPTS는 다음에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와요. 이런 걸 보면은 VLA를 꼭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어때요? 우리가 만든 걸 기준으로 해서요, 렌더링 돼서 나온 겁니다. 이 정도면은 괜찮잖아요. 굳이 VLA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도 정말 많이 듭니다. 맞죠? 그렇단 겁니다. 적절하게 알아서 해주니까 괜찮은 렌더러가 아닐까 라고 보입니다. 휴,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인데 정말 빨리 했습니다. 빨리 했고, 오늘 제가 사실 목표는 여러분들한테 처음 하시는 분들이 간단하게 만드는 것을 하는 것을 목표로 했긴 했지만 설명이 좀 빠르고요, 그리고 설명 못한 것도 되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2편에서 또 3편에서 하나씩 증가하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서 너무 감사합니다.